안녕하세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버로서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정말 제가 그동안 연극 준비도 하고 또 회사에도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리뷰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이번에 리뷰할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책이에요. 바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장편소설 누둥. 제가 원래 이 책을 친한 동생이랑 같이 리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여가지고 같이 리뷰 영상을 찍기에는 또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 혼자라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단 이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책인데, 제가 읽었을 때는 내 뇌가 다 컸다, 이제 다 컸다, 어른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리뷰를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책은 스토리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장악력이 있어요. 그래서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2-3시간이면은 그냥 끝까지 다 읽게 돼요. 왜냐면 내용이, 스토리가 너무 좋거든요. 첫 장 시작부터가 딱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날 1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할멈. 이 문장이에요. 뭔가 몰입감이 확 생기죠. 1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대요. 왜지? 이거 뭔가 범죄 소설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몰입하게 되는데, 이 첫 문장 보고 딱 저는 떠오른 책이 이방인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 첫 문장부터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뒤에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책인데, 처음에 이 책을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잘 읽히는데 내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하면 편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리뷰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다가 작년엔 보지 못했던 부분들, 새로 발견한 부분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가치가 들어있는 책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이번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줄거리보다는 제가 책에서 발견했던 메시지 위주로 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려면 이 주인공 선윤재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병이 29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 2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이 생겼대요.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이 아몬드 편도체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기분 나쁨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음을 느낄 수도 있고 싫음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편도체래요. 근데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 아몬드는 어딘가 고장이 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왜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정을 느끼는 걸 타고나지 않은 거예요. 편도체 이상으로. 근데 이 문장에도 뭔가 힌트가 있어요.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 희미하다. 뭐를 의미하시는지 느껴지시죠? 이 친구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엄마가 이 친구한테 감정을 글로 가르쳐줘요. 왜? 상대가 웃으면 비슷한 강도로 웃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얘가 엄마가 앞에서 살해당하고 할머니가 죽어도 그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무덤덤한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 그 살인 현장을 이렇게 방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상한 애로 소문도 나고, 또 학교에서 막 누가 때려도 이런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표정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제 이상한 애라고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이 친구가 곤이라는 애를 만나면서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인데, 근데 읽다 보면 얘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쵸? 말만 들어도 이상한데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의 보통의 모습들이 더 이상해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거든요. 의사가 정말 냉정하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이분은 평생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간호사가 엄마의 그 소변을 진짜 기계적으로 아무 표정 없이 갈아내는 모습이라든지 마치 엄마를 큰 짐을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장례식장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가족들이 우는 걸 보고 어떤 여경이 막 감정이 동해서 막 울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많은 남자 경찰한테 구석에 가서 혼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무뎌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편도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인데 편도체를 무뎌지게끔 하는 교육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경쟁 체제에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잖아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느끼면 내가 남을 밟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교육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도 그런 반면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편도체 이상이 없음에도 기능을 굳혀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이 선재는 그렇게 타고났음에도 공감 능력을 배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공감 능력이 과연 발달시킬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이 의문은 제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연극을 제가 하잖아요. 그 역할, 그 인물을 이해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공감 능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텍스트 분석, 이 대사를 분석할 때 얘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이걸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그게 약간 선재의 모습이죠. 상대가 웃으면 이렇게 웃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신기한 건 이걸 계속 하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얘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느껴져요, 마음으로. 얘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 대사를 하면서 이 감정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게 희열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코업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 이분이 공감 능력은 기를 수 있다 라는 심리학 이론으로 이렇게 방법론을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여기 되게 좋은 문장이 있거든요.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자연스럽게 남을 기쁘게 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 보이는 사람 중 모두가 타고난 공감 능력이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매사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좋은 거래요. 나는 원래 공감하는데 서툴러 이러면서 선을 그어버리면 그냥 그 스스로 더 좋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래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리, 너무 당연한 진리라서 약간 맥 빠질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우리가 나 공감 능력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고민하고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평생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었었고, 제가 작년에는 그런 공감 능력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책의 그냥 줄거리가 되게 그냥 너무 재밌었던 거죠.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은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공감에 대해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공감 능력이란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끝까지 읽어보시면 선재와 고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막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제 안 하려고. 네, 내용이 좋으면 구독해주겠죠.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2월까지 다양한 책들로 리뷰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 인스타를 통해서 DM을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소통하면서 함께 책 읽어요.